부동산 경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경매 A to Z 시간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일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대표님 오늘 어떤 내용 배워볼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세대 열람이라는 경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꼭 또 중요한 우리 네. 경매하는 사람들이 꼭 확인해야 되는 그 세대 열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기사를 봤는데 임차인의 이 세대 열람이 좀 쉬워졌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네네. 사실 제가 그때는 내가 무슨 세대 열람할 일 그렇죠. 있겠어? 예.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지나쳤는데 이게 중요한 건가요? 자, 세대 열람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느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매 앞으로 쭉 하면서 봤던 얘기들 중에서 그 세대 열람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말소 기준 권리가 있으면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근저당이나 뭐 가압류 이런 애들보다 임차인이 있을 때 그 임차인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으면 선순위, 늦으면 후순위. 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후순위는 우리가 사실 걱정할 게 없었죠. 그냥 소멸되는 거니까. 근데 선순위는 인수하는 거라 반드시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경매 나온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선순위냐 후순위냐를 확인하는 게 바로 세대 열람이에요. 이걸 통해서 선순위, 후순위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한 이유가. 그렇겠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사례를 놓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 현재 지금 이거 진행이 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지금 12월 16일 날, 다음 주네요. 다음 주인가요? 자, 16일 날 이제 입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에 보면요. 세대조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세대조사. 이게 바로 세대 열람이에요. 세대 열람을 했더니 이 집에 2004년 11월 24일 날 안모 씨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항목이 떠 있어요. 자, 이걸 보면 다시 볼까요, 이제? 자, 전입 날짜가 2004년 11월 24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동사무소 가가지고요. 주민센터죠, 요즘에. 주민센터 가가지고 세대 열람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이 경매지에 써 있는 거고요. 그럼 2004년 11월 24일 날 전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전입 날짜와 뭐를 비교한다? 항상 말소 기준 권리. 자, 말소 기준 권리.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 요 황모 씨 근저당입니다. 요 말소 기준 권리랑 날짜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보면은 임차인 전입 날짜는 2004년 11월 14일. 말소 기준 권리는 2011년 4월 14일. 그러면 여기는 2011년이고 얘는 2014년이니까 2004년이니까 누가 빠른 거냐? 자, 11년과 4년이 빠른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현재 임차인 전입 날짜가 훨씬 빠릅니다. 자, 빠르면 뭐라고요? 선순위라고요. 그래서 요 임차인은 선순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 열람을 하는 이유가 이게 바로 선순위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세대 열람을 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요거는 실제로 동사무소 가서 세대 열람을 하시면 아까 그 경매 사건, 그 경매 사건을 보시면 자, 이렇게 사건 번호 뭐 2014 타경의 2882 요 사건 경매 사이트에서 출력을 하셔가지고요. 동사무소에 가시면 돼요. 요 해당 동사무소든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든 아무데나 동사무소를 가시면요. 요 집의 세대를 동사무소에서 열람을 해줍니다. 그 열람을 해주면 자, 열람을 해주면 요런 형식으로 나와요. 이게 이제 동사무소에 열람했을 때 나오는 양식입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세대 열람 내역이라고 해가지고 제목이 써 있고요. 그 집의 주소, 내가 보는 집 주소입니다. 자,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가 표시가 된 건데요. 보면 세대주, 전입 날짜, 그다음에 최초 전입자의 전입 날짜 이렇게 항목이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입 날짜와 세대주보다 혹시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전입 날짜가 써 있어요. 자, 여기서 세대주, 세대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주민등록 등본, 우리 정정 아나운서께서 주민등록 등본 한번 떼본 적 있으세요? 자, 등본을 떼보면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면 보통 등본에 세대주 성함이 써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세대원들 이름이 쭉 써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등본에 세대주는 보통 이제 아빠가 주민등록 세대주가 되시죠? 아빠가 계시고요. 그다음 밑으로 이제 엄마 있고요, 나 있고요, 뭐 동생 있고요.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내가 독립해서 이사 나가서 새로 세대를 구성하면 나만 나오는 거고요. 보통 한 가정 이렇게 나옵니다. 이랬을 때 바로 이 등본 중에 세대주 이름만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가족들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만 나오는 거고요. 그 세대주의 이름도 다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성과 이름은 별표 표시, 모자이크 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김모 씨, 뭐 안모 씨,
누군가는 산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네. 누군지는 정확히 안 나오고요. 그냥 네. 누군가 살고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그 누군가 살고 있는데 그 누군가의 전입 날짜가 전입 언제냐. 날짜. 요거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세대에 세대주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을 때는 네. 그 먼저 들어온 사람 이름도 써 있는데 이건 이제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 이름은 상관이 없고요. 어. 그래서 세대 열람을 했을 때 세대 열람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날짜가 무슨 날짜냐? 바로 이 최초 전입 날짜. 네. 얘를 보는 겁니다. 이 최초 전입 날짜가 이 세대, 이 가족의 전입 날짜가 돼요. 그래서 이 날짜를 가지고 얘가 선순인지 후순인지를 파악하는 네. 겁니다. 이게 동사무소 가면 열람을 해줘요. 그렇군요. 요게 이제 네. 요즘은 이제 동사무소 굳이 갈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이런 경매 사이트에 요즘에는 네. 거의 다 나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굳이 안 가더라도 요 사이트 내용을 보면서 전입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자, 굳이 요게 이렇게 주민센터를 안 가도 편리하게 확인을 해볼 확인할 수 수가 있다.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죠. 가끔은 네. 이게 이제 누락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없이 미처 조사를 못 해가지고요. 누락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동사무소 가가지고 네.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러니까 선순인지 후순인지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네. 세대알람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세대알람이라는 게 지금 방금 본 것처럼 특징이 좀 있어요. 그 특징을 하나 좀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요. 네. 세대알람은 당연히 동사무소 확인합니다. 딴 데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네. 주민센터. 주민센터. 예, 네. 동사무소 주민센터군요. 예.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세대알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전입일이에요. 전입일. 그러니까 네. 며칠 날 전입했다. 즉 이걸 가지고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전입일 파악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이게 핵심이에요. 3번. 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른다. 몰라요. 왜? 정확한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건처럼 안땡땡, 네. 뭐 김땡땡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 버리니까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고 그냥 누군가는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는 있는데 그 사람이 선순인지 후순인지만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네. 이 사람이 만약에 후순이더라 날짜가 후순위로 파악이 되면요. 자, 논리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네. 권리분석 할 때 세대알람 해봤더니 세대알람 하는데 나온 사람이 후순위예요. 후순위로 파악됐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없죠.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이 후순위 이 사람이 집주인이든 임차인이든 아니면 지나가던 노숙자가 들어왔든 우리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네. 어차피 후순위는 소멸. 우리는 이 사람을 떠날 이유가 없죠. 소멸이고 법원에다가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요. 인도명령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가면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근데 세대알람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선순이더라. 네. 자, 선순이면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이제부터. 선순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체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군지. 네. 자, 정체 파악이 안 되잖아요. 입찰 불가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알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여기 있는 네. 사람이 선순인지 후순인지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꼭 하는 겁니다. 저 갑자기 네.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아.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제가 만약에 이 세대 열람을 미리 안 하게 안 하고, 된다면 예. 최악의 상황에 어떤 상황까지 발생할 수 만약에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해요. 다가구 주택이라는 얘기는 네. 예를 들면 집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 그 집에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요. 주택이 이제 여러 개 있는 거 뭐 이런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무심코 입찰했다고 치자고요. 네.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거 안 해보고요. 이런 거 안 해봤으면 후순위가 있으면 상관없겠는데 혹시나 선순위 입찰이 있었는데 네. 내가 이거를 파악 안 하고 그냥 입찰을 했어요. 그러면 선순위는 뭐라고 할까? 인수. 인수가 발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임차인이 뭐 301호에 네. 임차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보증금이 뭐 5천에 살고 있었다 치자고요. 네. 5천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파악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입찰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선순위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순위면 안 나가요, 이 집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돈 5천을 물어줘야 되는 거죠. 이걸 네. 파악을 못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물어주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오. 그래서 자, 이거 선순위가 있는지 없는지 특히나 네.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꼭 세대알람을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그렇죠. 거네요. 경매 사이트에 이미 제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파악이 됐어요. 네. 그러면 상관없는데 만약 그 대응이 잘 없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주민센터 가가지고요. 세대알람을 통해서 누구와 어떤 사람이 들어있는지 선순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알아야 되는 거죠. 네. 큰일 납니다. 이거 안 하면요. 알겠어요. 좀 중요성을 네. 이제 확 와닿는 것 아주 같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세대열람이라는 게 자꾸 이제 헷갈리세요. 세대열람과 주민등록 등본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민등록 등본은요. 아까 말한 대로 세대주 외에 세대원들이 다 나옵니다. 네. 보통 남편이 세대주를 많이 쓰죠. 네. 그리고 부인과 아이들 원투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주민등록 등본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등록 등본은요.
본인만 열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본인 외에 제3자는 열람하려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여러 가지 뭐 동의 절차니 뭐니 다 있어야 되죠. 그냥은 열람이 안 돼요. 네. 근데 세대 열람은요. 이거는 지금 경매를 하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선순위가 있는지 아니면 후순위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거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대 열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경매 나온 집, 네. 경매 나온 집은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열람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되잖아요. 네. 그래서 세대 열람을 하면요. 아. 밑에 사람들은 다 안 나오고요. 오로지 세대주 이름하고 최초 전입자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세대 열람을 하면 이렇게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밑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밑에 가족들이 있더라도요. 우리한테는 안 보여요. 우리는 오로지 세대주만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군요. 더군다나 세대주의 이름도 다 모르고 네. 김빵빵만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전입 날짜만 파악하는 거고 네.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이 전입 날짜를 가지고 네. 선순위를 선순위인지.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후순위면 걱정 없고 네. 선순위면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민등록 등본과 세대 열람의 기본적인 차이입니다. 내가 열람할 수 있는 나만 열람하는 거 등본은 네. 세대 열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등본은 전체 가족이 다 나오는 거고요. 네. 세대 열람은 그중에 세대주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대 열람을 통해서 거기 나온 사람이 보통 이게 한 사람밖에 이름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 혼자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사람 가족이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거를 그래서 지금 방금 나온 사건, 네. 우리 이 사건을 비교해 보면요. 현재 이 사건에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세대 열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네. 안모 씨만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 집에는 안모 씨 하늘상. 외에도 한모 씨랑 자녀들이 있을 것 같다. 한모 씨를 어떻게 알았느냐? 요거는 이제 사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람만, 안모 씨만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나머지는 모르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요. 네. 자, 이 사건 가만히 다시 보면요, 이제 이게 지금 다시 그 사건이에요. 현재 이 조사상에 나와 있는 안모 씨는 세대 열람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까 세대 열람 해가지고 한 줄 안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나왔어요. 근데 법원 조사해 보니까 법원에서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이 한모 씨가 전입 확정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한모 씨가 전입이 돼 있고요. 네. 거기에 확정일자도 받았고요. 배당 요구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한모 씨가 2014년도에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고 배당 요구했다. 계약을 한모 씨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요. 경매가 넘어가니까 이 한모 씨가 배당 요구를 한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세대 열람에는 안모 씨밖에 안 보이는데 네. 전입자 이름에 한모 씨도 있다 이 얘기예요. 자, 배당 요구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걸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배당 요구를 하려면 네. 제출하는 게 뭐다라고 했었는데 배당 요구하려면요 제출하는 게 나의 주민등록 등본 그 집에 살고 있다라는 거 알려줘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채권계산서를 넣는데 중요한 거 등본과 계약서. 등본을 제출하면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다라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네. 그 등본에 한모 씨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세대 열람에서 세대주는 아니야. 세대주는 안모 씨예요. 네. 근데 등본상에는 한모 씨가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 사람은 등본상에 주소는 되어 있지만 세대주는 아니다. 세대주가 아니면 그냥 세대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화면이 이 얘기인 겁니다. 여기에 세대주는 안모 씨로 돼 있는데 한모 씨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모 씨도 살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등본상에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대주는 안모 씨라 하더라도요. 한모 씨가 계약을 하고 배당 요구한 거예요. 이게 보통 이런 식이죠. 남편은 아마 부동산 계약할 때 보통 계약은 평일 낮에 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바쁘니까 회사가 있었을 거고요. 집에 있던 한모 씨가 부인이 계약을 했겠구나. 그래서 한모 씨 이름으로 계약서 작성됐을 거고요. 그걸로 네. 배당 요구를 했을 거다. 이 얘기인 네.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이렇게 이걸 보면서 그걸 유추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구나 이러고요. 자, 이 사건은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요거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건인데요. 네. 권리분석상에서 권리분석하기 위해서 꺼내오긴 했는데 네. 한 가지 재밌습니다. 이 사건 보시면요, 지금 어떤 게요? 전에 지난 10월 달에요. 네. 누군가가 5명이 이 사건에 경매가 들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9,200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네. 자, 보세요. 9,200이면 지난번이 9,000이야. 9,000에서 한번 떨어져가지고 7,200일 때 9,200을 썼어요. 지난번 오. 계약보다 높게 썼습니다. 여기쯤 쓴 거예요. 네. 이게 높게 썼어요. 이만큼 높게. 네. 써놓고 대금 미납. 자, 이건- 잔금은 안 냈습니다. 아, 낙찰 받고 가보니까 네. 비쌌나 봐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높게 받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대금 미납하고요. 네. 현재
다시 경매가 진행됩니다. 아,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거를요. 네. 재매각 또는 재경매라고 불러요. 네. 재경매되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경매가 미납이 돼가지고 재경매가 되면 보증금은 2배다. 아, 보증금이 2배가 돼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요. 다시 보면 현재 이 사건 네. 지난번에는 보증금이 723만 2천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724만 원 정도. 네. 지난번 보증금은 이거 놓고 입찰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미납했기 때문에 보증금이 2배로 뛰었어요. 네. 1,400만 원. 오. 보증금이 뛰었습니다. 네. 보증금이 2배로 뛰잖아요. 네. 입찰자 수가 확 줄어요. 그렇겠죠. 낙찰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 그리고 지난번에 미납했죠. 네. 미납하고 다시 경매 나왔죠. 네. 자, 앞에서 낙찰받은 사람이 미납했다. 겁이 나요. 이거 왜 미납했을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네. 겁나서 이 사건, 자, 다음 입찰일이 언제냐? 지금 16일입니다. 다음 주. 네. 16일 날 이 사건 입찰자가 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제 말대로 무조건 줄지 몰라요.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오늘 그럴 방송 보신 가능성이 분들이. 높다라는 얘기겠죠. 입찰자가 네. 줄어들 확률이 큽니다. 지금 현재 왜 지난 10월 달 이후로 경매 부동산 시장이요. 조금 침체로 빠지면서요. 네. 거래가 잘 안 되면서 네. 잘 될 줄 알고 낙찰을 높게 받았다가 안 돼가지고요. 미납된 사건이 요새 늘어나고 있어요. 오. 실제로 그런 사건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 얘도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미납돼가지고요. 지금 보증금이 2배가 됐고요. 이거 한번 혹시 시청자분들은요. 요 사건 유심히 보세요. 자, 요 사건을요. 한번 그래서 나름대로 네. 좀 분석을 해봤어요. 보니까 얘가요. 위치가 자, 화곡동입니다. 네. 마침 저도 아까 우리 좀 김들 대표 얘기하면서 서울에서 싼 동네, 뭐 화곡동 얘기했었는데 예. 이 동네가 좀 싼 편이에요. 싼 동네에 나와 있는 거고요. 현재 최저가가 7,200입니다. 빌라인데요. 방 네. 2개짜리인데 1억 7,200이 아니라 그냥 7,200이에요. 서울의 웬만한 전세값만도 못해요. 7,200짜리고요. 네. 위치가 화곡동 이제 중간쯤에 있는데요. 요 앞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화일초등학교라고요. 네. 거리가 딱 4분 거리예요. 요거 엄마들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네. 학교 가깝고요. 위치 마을버스 지나다니고요. 전철역하고는 멀지만 이 동네에 초등학교 다니는 엄마들이 좋아하는 그런 집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보통 이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를요. 현재 최저가 7,200인데 네. 한 7,300 정도에 입찰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런저런 비용 제하고 더군다나 이게 9천만 원 이하, 9,900, 1억짜리 이하라 주택이 없는 분은요. 이거 취득세도 없어요. 그래서 오. 낙찰받고서 간단하게 비용 처리하고 나면요. 내가 들어 살아도 되고요. 네. 만약에 내가 이걸 투자 목적으로 본다면요. 예를 들면 전세를 논다. 이거 전세 웬만하면 7천 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금 거의 없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혹시나 월세를 논다면요. 이거 네. 아무리 못해도 530원 나요. 그러면 대출 적당히 받고 월세 넣으면은요. 수익률이 거의 10%에 가까운 이런 물건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세로 투자금 없이 가거나 월세 놓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실수요 차원에서 네. 7천만 원 이 정도면 뭐 어디 가서 전세 구하겠어 이 돈 가지고 이 돈 가지고 들어가 실입주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유심히 보시면 재밌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네. 마침 이거 벌리 분석하다 보니까 물건도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기억해 얘기를 보시면 하네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네. 배워본 내용 다시 한번 또 정리를 자, 해볼까요? 마지막 네. 정리 이것만 기억하자. 세대알람은요 다른 기능이 아니에요. 오로지 이겁니다. 선순위 네. 순위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선순위면 조심해야 되고요. 후순위는 괜찮은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할 때요 소액 투자 가능한 거. 네. 투자금이 거의 없이 소액 투자로 가능한 물건들은 항상 있거든요. 경매를 공부해 보시면 이런 기회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를 네. 한번 유심히 꾸준히 계속 한번 보세요. 그러면 좋은 기회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세대 열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배워봤습니다. 우리 오늘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 실수 없이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